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야구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야구팀이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세 번째 경기에서 드디어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초반 2패 궁지에 몰렸는데 우리 대표팀 체코를 오늘 만나서 1회 대거 5득점 하면서 기선을 제압을 했고 결국 7대3으로 승리하면서 참 이번 대회 힘들게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롯데 박세웅 투수 1회를 아주 깔끔하게 3자 범퇴로 시작을 한 가운데 1회 말에 대거 5득점 한 그 순간을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컨디션이 이번 대회 최고인 박건우 선수를 1번 타자로 기용한 것부터 적중을 했죠. 2루타를 치면서 포문을 열었고요. 1사 후에 이정우 선수 깨끗한 중전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대표팀이었기 때문에 이정우 선수의 득점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박병호, 강백호 이 선수들이 연속 안타를 쳤고요. 또 양의지, 김현수 선수 볼넷을 얻어내는 등 3대0으로 이제 활발하게 공격력을 보이면서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이날 9번으로 타순이 내려간 현수 에드먼 선수 아주 강한 땅볼이 유격수 쪽으로 좀 어렵게 갔는데 이것이 체커 유격수 보이텍 맨치크를 튕기면서 좌측으로 흘렀고요. 그 사이에 강백호, 양의지 모두 홈까지 들어오면서 결국은 5대0의 비기닝을 만들었습니다. 에드먼 선수의 그 까다로운 바운드가 되면서 맨치크가 이것을 처리를 하지 못했고 우리로서는 모처럼 비기닝으로 아주 순조로운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의 주인공은 선발 투수 박세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번전 마지막 10번째 투수로 등판해서 콜드게임 패를 막아냈던 박세웅인데요. 이날은 1회부터 최고 150km의 포심 패스트볼 또 30km 이상 차이가 나는 아주 느린 낙차큰 커브 그리고 140km대 중후반의 컷 패스트볼 슬라이더를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아주 공격적인 투구로 만만치 않은 체코 타선을 압도를 했습니다. 4회까지는 펄스 게임을 펼쳤는데 그동안에 삼진도 6개나 빼앗았고 5회 선두타자 체르빈카에게 좌측 2루타를 허용을 했지만 후속 마테이 맨치크와 마르틴 무지크 다시 연속 삼진으로 처리하면서 위기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이날 박세웅 선수의 8K는 WBC 사상 한 경기 최다 삼진 3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투구수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날 5회 초 투아웃 이후에 곽빈 선수와 교체가 됐지만 5이닝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박세웅 선수는 승리 투수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날 박세웅의 삼진 결정구를 봐도 얼마나 박세웅 선수가 다양한 피칭을 압도적인 피칭을 보여줬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커터, 포심, 커브, 슬라이더, 포심, 커브 이런 식으로 다양한 구종으로 삼진을 잡아냈고 4번의 루킹 삼진 그러니까 체코 타자들이 완전히 허를 찔렸고요. 또 2개의 파울 팁과 2개의 헛스윙 삼진 등으로 아주 시원한 경기를 펼쳐줬습니다. 박세웅의 역투를 보면서 박세웅이 호주전에 나갔더라면 생각을 하신 분들도 꽤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야구가 정말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체코의 파벨 샤딤 감독이 이날 선발 에르콜리 대신에 두 번째 투수인 제프 바르토를 선발로 냈으면 어땠을까요? 2회 말 선두타자 김하성이 대회 첫 안타를 좌월 홈런으로 장식하면서 에르콜리를 계속 흔들어 놓고 또 연속 2안타를 얻어맞자 샤딤 감독이 왼손 투수인 바르토 투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이 선수 찾아보니까 미국 유타 밸리 컬리지를 나온 것으로 돼 있고 독립리그에서 잠깐 뛴 기록이 있는데 체코 리그에서 뛴 정도의 경력 왼손 투수고 대학 2부 리그 그 지역 컨퍼런스에서는 올스타로 뽑힌 전력이 있지만 구위 자체가 위력적인 강한 구위를 지닌 투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투수들이 눈여겨 봐야 할 만한 그런 피칭 내용에 아주 좋은 역투를 오늘 펼쳐줬습니다. 바르토는 첫 상대한 타자인 그 양의지 상대로 3구째 119km 바깥쪽에 떨어지는 체인지업으로 6-4-3으로 이어지는 병살타를 끌어내면서 큰 위기를 넘겼는데요. 체코로서는 체코의 그 추격 의지를 초반에 끊어버리면서 대승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이 병살타로 사라졌습니다. 제구 그리고 떨어지는 움직임이 좋은 120km대를 오르내리는 체인지업 위주의 피칭을 한 바르토인데 굉장히 용감한 피칭으로 우리 타자들을 마구 흔들어 놨습니다. 총 5와 3분의 2이닝을 던질 정도로 안정감이 있었는데요. 피안타는 김하성에게 맞은 홈런 포함해서 딱 2개뿐이었습니다. 59개의 투구수로 거의 6이닝을 던졌는데 볼넷은 하나도 없었고 40개가 스트라이크였으니까 그 비율이 68%에 달했습니다. 총 18명의 타자를 상대를 했는데
첫 세 타자에게 연속 초구 스트라이크로 시작한 것을 비롯해서 아주 공격적인 피칭, 12명의 우리 타자에게 초구 스트라이크를 던지면서 볼카운트 싸움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구속 120km 언저리라면 뭐 어찌 보면 사회인 야구에서도 볼 수 있는 구속인데 체인지업의 움직임이 물론 굉장히 좋기도 했지만 정말 물러서지 않는, 제구도 상당히 좋은 그런 피칭을 하면서 우리 타자들을 꽤 당황스럽게 만든 그런 좋은 피칭을 했습니다. 반면에 박세웅에서 나온 우리 투수들도 오늘 볼넷을 하나도 주지 않는 등 상당히 좋은 내용을 보이긴 했었는데 또 중간중간 살짝 흔들리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마무리로 세이브를 기록한 이용찬 투수가 아웃카운트 4개를 모두 삼진으로 기록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 외에 곽빈, 정철원, 고영표, 김원중 이 선수들이 이어던지기 하면서 체코 타선을 막았지만 좀 아쉬운 순간들이 있었죠. 두 번째 투수로 나온 곽빈 선수 아주 좋은 구위를 뽐내면서 첫 4타자를 잘 처리를 했고요. 그런데 7회 초를 시작하면서 2번 소가드와 3번 훌루프에게 연속 안타를 내주면서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뭐 소가드라는 선수는 메이저리그 100전 노장 출신인데 미국 대학에서 선수 생활했다는 그 훌루프라는 선수는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190cm 넘는 신장에 아주 탄탄한 체격의 외야수인 훌루프인데 역시 찾아보니까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를 비롯해서 최근 5년간 미국 대학 선수 생활을 했는데요. 총 142경기에서 30홈런, 42도루, 그리고 OPS가 1.153이었을 정도로 대학 야구에서 상당히 좋은 기록을 보유를 했습니다. 장타력과 배트 스피드가 꽤나 돋보이는 그런 선수로 이날 체코의 득점 장면에 이 훌루프 선수가 모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3실점을 하는 그 과정도 그렇고 또 그 3실점을 하면서 희미하게 지금 남아있는 경우의 수를 따질 때도 조금 안 좋은 역할을 할지도 모르는데요. 곽빈이 주자수를 남겨놓고 내려가자 친구이자 또 두산 동료인 정철원 투수가 올라와서 원아웃을 잡고, 그리고 나서 마테이 맨치크에게 좌측에 상당히 날카로운 타구를 맞았는데 우리 좌익수 김현수 선수가 다이빙을 하면서 캐치를 하려다가 이게 뒤로 빠지면서 2명의 주자가 득점을 했죠. 마테이가 친 공은 드라이브가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타구가 되면서 다이빙한 김현수 선수의 글러브를 스치고 뒤로 빠져버렸고요. 그러면서 2대6으로 이제 추격을 당했습니다. 또 8회 초에는 김원중 선수가 마운드에 오른 가운데 투아웃 주자 1, 2루에서 훌루프 선수가 몸에 맞는 공으로 이제 만루가 됐고요. 이어서 4번 체르빈카 타석에서 뒤로 뜬 파울공, 이게 도쿄돔 낮 경기 우리 양의지 포수가 그 하얀 천장에 공을 놓치면서 체르빈카가 살았고 이어서 폭투가 나오면서 3점째 실점을 주고 말았습니다. 김하성 선수 오늘 홈런 2개를 치는 등 결국 우리가 7대3 승리로 이제 끝냈는데 이제 대한민국 야구팀은 내일 중국을 무조건 꺾고 그리고 호주, 체코의 경기 결과에 따라 가냘픈 8강 진출의 가능성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 조건을 살펴보자면 우선 오늘 저녁 호주가 일본에 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체코가 다시 호주를 꺾게 되면 이제 우리가 중국을 꺾는다는 전제하에 세 팀이 모두 2승 2패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전제 조건이고요. 그 이후에는 조건이 좀 복잡한데요. 동률 팀이 나올 경우에는 승자승 원칙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지지만 이렇게 세 팀이 서로 물고 물리게 되면 승자승 원칙은 당연히 없어지게 되고, 그 두 번째 조건은 상대 팀 간 최소 실점률, 이것으로 진출팀을 가리게 됩니다. 최소 실점률이라는 것이 실점을 수비 아웃카운트별로 나누는 이런 기록인데요. 우리가 호주에 7대8로 패했고 체코에 7대3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이 두 팀 상대 11실점을 했고요. 18이닝, 즉 54 아웃카운트 동안에 11실점을 했기 때문에 실점률이 0.204가 된다고 나옵니다. 체코가 오늘 8실점을 했으니까 내일 호주전을 승리를 하면서 9이닝 4실점 이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실점률이 우리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 실점률을 기록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호주는 자연히 패와 함께 또 13실점 이상 기록을 하게 되므로 우리가 최소 실점으로 8강에 갈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저도 계산하느라고 낑낑거렸는데, 그렇지만 이것마저도 또 승부치기나 연장전에 변수가 있어서 이닝 수가, 아웃카운트 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 되고요. 게다가 호주가 일본이나 체코를 꺾으면 이 모든 경우의 수는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호주가 8강에 진출을 하게 되죠.
야구는 승패가 뭐 승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점수가 워낙 다양하게 또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따지는 일은 상당히 드문데요. 하지만 2023 WBC에서 대한민국 야구팀이 첫 단추를 잘못 깨면서 지금 힘겨운 여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내일 13일 정오부터 열리는 호주와 체코전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팀의 운명이 정해집니다. 물론 그 뒤에 저녁에 열리는 중국전은 우리가 무조건 승리해야 되지만요. 자, 이제 한 경기를 남기고 있는 WBC 예선, 내일 중국전 뭐 필승을 당연히 기약을 하면서 민웅기의 인생 야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